춘천에서 발견된 시체는 유병원이다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고요. 사인은 여러 가지를 규명하였지만 현 주어진 조건에서는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 게 저희 국가수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어쩌면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저희 제작진 국민 모두가 저 이야기를 좀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나온 발표는 누가 뭐래도 유병원이다. 그러나 어떻게 숨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거 영구 미제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동영 차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수긍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미제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오늘 국가수에서는 네. 이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고 최종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조금 더 세밀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미리 검거했거나 아니면 시신을 빨리 확보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자, 지금 저 국가수 원장이 설명하는 것은 유병헌 씨의 금리 10개짜리 치아 그 장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금리 10개가 위쪽에 6개, 아래쪽에 4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 유병헌 씨의 치과 주치의가 확인한 결과 위치와 특징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유병헌 씨가 원래 치과를 보통 안 다녔잖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땡땡 치과 이런 데 안 다니고 금수원 지하에 특별히 치과 시설을 둔 건데 관련된 얘기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유병헌이 확실하다고 국가수가 단언한 이유 4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신장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바로 국가수가 발표를 하면서 유병헌 씨인 것은 100% 맞다. 그러나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소견의 부검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병헌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동영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방금 얘기한 금리 위에 10개, 아래 4개 있었던 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가 원래 유병헌 씨 키가 159cm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59.03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9cm 정도 된다.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렇죠. 이게 성인 남자로 159cm 안팎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매우 많이 작은 있는 키는 아니죠. 예. 이게 딱 일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병헌 씨 아주 특징인데요. 유병헌 씨가 25살 때 전기 절단기를 이용하려다가 잘못해가지고 왼쪽 손에 바로 손가락 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부분이 잘려나간 거하고 4번째 손가락, 지금 보면은 화살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손가락이 잘려나간 부분이고요. 4번째 손가락은 약간 손가락 끝이 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DNA가 동일하다.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화살표 있는 부분이 2번째 손가락인데요. 이게 25살, 1966년에 젊었을 때 전기톱을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거기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계속 저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왼손에 이제 2번째 검지손가락은 마디가 잘렸고 이 4번째 반지를 끼는 이 약지죠. 이거는 끝이 좀 휘었다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유골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대로 지금 보면은 확인이 되죠. 4번째 손가락도 약간 끝허리가 휜 것이 보이고 2번째 손가락 화살표 있는 자리는 없죠. 손톱 있는 곳에 뼈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DNA인데요. DNA가 불일치할 확률은 100만 명당 1명 정도랍니다. 이게 맞다 했는데 틀린 확률은 이게 틀릴 확률이 100만 명에 100만 명당 1명꼴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계, Y 염색체가 바로 부계를 같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염색체가 모계를 확인하는 건데 2개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두 부계와 모계가 유병헌 씨의 형 유병일 씨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70대 중반의 노인인데요. 금리가 위에 아래 합쳐서 10개. 유기농 식사를 굉장히 오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유기농도 단 성분은 역시 들어있나 보네요. 치아 관리를 잘 못한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어금니는 모두 금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윗니의 오른쪽 위는 어금니 바깥쪽까지도 금리를 4개로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식사를
유기농으로 하긴 했지만 네네. 그것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네.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치아가 좀 부실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니가 10개가 그대로 발견이 됐다 하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단어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궁금했던 것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박수현 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확인이 됐고 어떤 게 알 수 없다. 세모 표시가 쳐진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사인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네. 밝혀진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독성, 약물 검사입니다. 네. 이 독성과 약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근육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병헌 씨 시체 중에서 네. 그 유일하게 팔다리에 근육 조직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아하. 네, 이를 통해서 이 독극물 검사를 했더니 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독극물 마신 적 없다. 독사에 물린 적 없다. 뭔가 약물에 중독됐을 가능성 없다. 단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네. 확실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추워서 웅크렸을 것 같은데 저체온증은 가능성 있다면서 세모 표시쯤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독극물에 의한 사망도 아니다라고 네. 하니까 그러면 왜 죽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 법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네. 저체온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유병헌 씨의 그 시신 현장이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의 그 시신 현장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이 네. 추위에 좀 둔감해지고 네. 그래서 덥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감기가 걸리면 네. 몸의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춥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거와 반대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저 이제 시신 사진 저희가 뿌옇게 처리해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상의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추워서 체온이 떨어지는데 옷을 올린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예. 설명이 그와 가능한가요? 관련해 가지고 네. 검찰에서는 원래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진은 네. 여러 사진 중에 하나로 네. 옷이 원래는 그대로 바지가 올려져 있고 상의는 내려져 있는 사진이 있다라고 네. 우리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한 결과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 네. 최초로 발견된 당시의 사진으로 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즉 다시 말해서 아래 옷이 내려져 있고 네. 윗옷은 위로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시신을 훼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체가 이제 누워 있는데 추우면은 왜 옷을 입고 있어야지 벗고 있었을까? 그렇죠. 거기에는 뭐 또 같이 들어있냐면요. 네. 양말을 벗고 그리고 그렇죠.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일반인들은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법의학 전문가들이 오늘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뭐라고 밝혔냐면요. 네.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밖에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되고 아니면 네. 비를 맞게 되면은 네. 오히려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거나 옷을 다 입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젖은 옷 때문에 오들오들 떨게 된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사람이 체온이 내려가면서 네. 그거를 벗으면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는 생각으로 하고 그걸 벗게 되는 현상이 있고 실제로 완전히 산에서 나체로 발견된 여성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강간으로 됐는가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저체온증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옷을 벗어가면서 여기저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자, 저 지금 3D 렌더링 컴퓨터 그래픽으로 뭔가를 만든 건데 저게 유병헌 씨입니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아, 유병헌 뼈를 씨- 다 복구해서 저렇게 만든 거군요. 예. 전체 키는 159.03cm 정도 되는 것으로 안팎이고요. 예. 확인이 됐고요. 아. 지금 왼쪽에 다리를 보면은 골절상에 지금 보면은 왼쪽에 골절상에 보이죠? 예. 그렇죠. 무릎 위에 예. 바로 그거는 네. 광주에 있는 네. 과학수사연구원 분원에서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 이쪽 연구원으로 보낼 때 네. DNA를 검출하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대튜브 다리를 잘라서 보냈기 때문에 골절이 된 거지. 네. 처음에는 잘못 알려지기로 네. 경찰이 네. 그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거기가 골절이 됐다 이렇게 알렸는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씩 이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이건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 이런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뭐 알겠습니다. 유병헌 씨 맞고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자연사인지, 객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오늘 발표를 하면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묻자 이거는 무소견 부검 의견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사인을 밝히는 것이 부검인데 네. 이거는 소견이 없다. 우리 의견이 없다. 그래서 네. 예, 무소견 부검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로 봐서 예를 들면은 타살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예를 들면 질식사. 그렇죠. 질식사 같은 경우에 여기 목을 졸리게 되면 네. 목 안에 있는 연골이 상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아. 그런데 상한 흔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목 사이를 둘러싸고는 연조직 그것이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연조직이라도 있었으면은 네. 보다 더 정확하게 밝혀서 질식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까지 결론을 추정해서 낼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늦봄 시절에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쉽지만 유병헌 씨가 맞다. 그러나 사인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몇 가지 포인트는 미궁에 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예. 뭐라고 하냐면요. 네. 법의학자들은 베스트 게스다. 가장 좋은 추정이다.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련 자료를 종합을 해서 네. 분석한 결과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의문은 많이 남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죽였는지, 돈은 어떻게 됐는지 다양한 추측들과 억측이 돌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도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